이른 아침 서울의 회색빛 하늘 아래 이지아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우물거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불어왔다. 그녀의 눈은 멀리 보이는 첨단 고층 빌딩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동경이 아니라 깊은 회한이었다. 한때 그녀의 아버지도 저런 곳에서 꿈을 설계했었다. 그러나 그 꿈은 한순간의 사고로 산산조각났고 남겨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폐허뿐이었다. 이지아는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었다. 작고 초라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존심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던 고층 빌딩 사이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급하게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훤칠한 키에 빈틈없이 잘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존재감은 마치 도시의 풍경을 압도하는 듯했다. 한태준, 바로 그였다. 그는 지아의 샌드위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녀가 앉은 벤치 옆에 무심하게 다가와 섰다. 지아는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사람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건축가 이지아 씨 맞죠?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그제야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텔레비전 경제뉴스에서 본 적 있는 성공한 사업가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누구시죠? 그녀의 경계심 가득한 물음에 태준은 미소를 짓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CEO 만남에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당신과 자고 싶습니다. 주변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순식간에 멈춘 듯했다. 지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모욕감과 분노가 그녀의 핏줄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제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요. 당장 꺼져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잠시만요,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라고요? 당신이 한 말을 못 들은 줄 알아요? 이 더러운 시궁창 같은 내일 아침 당신의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은 상상 그 이상의 것입니다. 태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지아의 손목을 놓아주었고 그녀는 그제야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는 그의 미친 제안을 더 이상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분노로 뜨거워진 얼굴을 한 채 그녀는 샌드위치 반쪽이 담긴 봉투를 챙기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다. 뒤돌아 걸어가면서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작은 사무실은 빌딩 숲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책상과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방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임대료, 독촉장과 납부해야 할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방금 전 그 남자에게 느꼈던 모멸감보다 더 깊은 자괴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지아는 현관문 밖에 소음에 눈을 떴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어차피 아무도 찾아올 일이 없는 사무실이었다. 혹시라도 채권자들일까 싶어 문을 열기가 망설여졌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집요해졌다. 마침내 지아는 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어제 그 남자 한태준이 서 있었다. 태준은 어제와 똑같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말쑥한 정장의 남자가 서 있었다. 지아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태준이 발을 문틈에 끼워 넣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아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말했다. 난 당신에게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안은 여전히 역겹고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태준은 비서로부터 두꺼운 서류철을 건네받아 지아에게 내밀었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드림타운 재건축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아는 무심코 서류철을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금세 휘둥그레졌다. 그 프로젝트의 규모는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게 뭐죠? 당신에게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죠. 나한테 왜요? 내 회사는 보시다시피 지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멋쩍게 웃었다. 태준은 그녀의 초라한 사무실을 훑어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경멸이나 조롱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설계 철학이 이 프로젝트에 가장 잘 부합하거든요.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지아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고 다시 그에게 돌려주려 했다. 그때 서류철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한 장의 스케치였다.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를 무심코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멈추는 듯했다. 스케치 속에는 낡은 벽돌 공장 건물이 그려져 있었다. 그 건물은 붉은 벽돌과 커다란 창문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그 건물을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공장 부지에 있던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새로운 건축 재료를 연구했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 스케치 한 구석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희망의 공장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 글씨는 아버지의 글씨체와 너무나 흡사했다. 이게 뭐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스케치에 그려진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잊고 살았다. 아니, 애써 잊으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들은 그녀에게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태준은 그녀의 떨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스케치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희망의 공장이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받았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의 진짜 목적입니다. 지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농락하는 돈 많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가 말하는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이라는 말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지아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어떤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때의 사고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김 회장이 모든 것을 꾸몄죠. 당신의 아버지가 발견한 새로운 건축 재료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태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김 회장이라니. 그녀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김 회장.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진 후 김 회장이 하루아침에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것을 기억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태준은 지아가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낡은 작업 책상 위에 서류철과 스케치를 놓아두고 뒤돌아섰다.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고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지아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스케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 속에 희망의 공장이라는 문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문구는 그녀에게 마치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과연 태준의 말이 사실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과연 과거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수십억 원의 가치가 담긴 사업 제안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잊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아버지의 꿈과 관련된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지아는 낡은 작업실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한태준이 남기고 간 서류철과 희망의 공장, 스케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서류철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프로젝트 제안서는 거대했고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서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규모였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스케치로 향했다. 그 스케치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잊고 싶었던 과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진실의 실마리를 담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병상에 누우셨다. 지아는 홀로 모든 빚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어린 시절의 밝은 기억들, 아버지의 따스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꿈꾸었던 건축가의 미래까지도. 그녀는 악착같이 버텨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건설 현장 사고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런 아버지가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늘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지아는 마침내 서류철을 열었다. 제안서의 내용에는 놀랍게도 그녀가 어린 시절 보냈던 공장 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구상했던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녹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꿈꿨던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건축 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태준은 단순한 사업가 이상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태준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아는 망설임 끝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그에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태준은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그녀를 자신의 회사 건물로 초대했다. 한태준이 이끄는 H테크 그룹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올라간 그의 사무실은 맑은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층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마치 그의 왕국처럼 느껴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아가 들어서는 것을 보며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어제처럼 무례한 미소는 없었다. 대신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태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예,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전?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김 회장에 대한 진실, 그것을 함께 밝혀내야 합니다. 태준은 지아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놀란 듯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제 보았던 초라하고 상처 입은 여자의 모습이 아닌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건축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제와는 다른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김 회장은 당신의 아버지의 기술을 빼앗고 그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훔쳤습니다. 그의 말에 지아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아버지는 그를 가장 믿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신인은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죠. 김 회장은 당신 아버지의 기술을 이용해 회사를 키웠고 지금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당신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을요.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증오와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왜 그는 이 모든 것에 이토록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토록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왜 제 아버지의 일에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거죠? 지아의 질문에 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스쳤다. 그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저는 어린 시절 당신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있던 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고 현장이라니.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낡은 공장 부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놀던 또래의 소년. 그 소년이 바로 한태준이었던가. 하지만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뚜렷하게 떠올릴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삭제된 것처럼 그날의 기억은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그날 저는 공장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김 회장이 모든 것을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아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셨죠. 태준의 말은 지아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아버지의 유언.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왜 저에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왜 아무도? 김 회장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어린 저에게 당신 가족과 저의 가족 모두를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죠. 저는 너무 어렸고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을 길렀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찾아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김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가 했던 무례한 말, 자고 싶다는 말도 어쩌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아는 그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함이나 차가움이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진실과 상처가 가득했다. 당신이 저에게 사업 제안서를 내민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이시죠? 복수는 당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는 제가 직접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겁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다시 일어선 강인한 건축가였다. 태주는 그녀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둘은 같은 배를 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꿈꾸셨던 희망의 공장을 다시 지어 올리고 김 회장의 가면을 벗겨낼 때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슬픔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한태준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 그들은 함께 잊혀진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첫 만남에 던졌던 한 남자의 충격적인 말과 그가 건넨 수십억 원짜리 사업 제안서였다. 그 제안서는 단순히 사업을 위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칼이었고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한 열쇠였으며 두 사람을 잇는 운명의 끈이었다. 이지아는 한태준의 사무실을 나선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과 태준의 충격적인 고백이 뒤섞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자리 잡았다. 며칠 후 그녀는 H테크 그룹의 프로젝트 총괄 건축가로서 첫 출근을 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모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결연했다. 태주는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닌 이제는 자신과 함께 싸울 전우를 보았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아는 아버지의 유작인 희망의 공장, 스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다. 그녀의 설계는 혁신적이었고 아버지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는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순조롭게만 진행될 것 같았던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건설 현장에서는 연이어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주요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시공 오류가 반복되는 등 의도적인 방해가 분명해 보였다. 지아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태주는 침착하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김 회장이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태준의 말대로 김 회장은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H테크 그룹이 자신의 사업 부지를 재개발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자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태준을 직접 찾아와 프로젝트를 철회하라고 협박했지만 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김 회장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제가 회장님께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이건 단순한 돈벌이 사업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훔치신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의 구현 사업이죠. 태준의 당돌한 태도에 김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태준의 뒤에 이지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아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한 불안감과 탐욕이 그를 다시금 어둠의 그림자로 몰아넣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오른팔인 이 전무를 시켜 지아와 태준을 방해할 방법을 모색했다. 어느 날 오후 지아는 아버지의 설계 도면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지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어린 시절의 태준으로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은 지아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희망의 공장, 두 아이와 함께라고 쓰여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 흙냄새 가득한 공장, 그리고 함께 놀던 소년의 웃음소리.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준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자고 싶다는 말의 의미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였을까? 그녀는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보여주었다. 태준은 사진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는 사진 속의 어린 시절 자신을 응시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저를 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했을 때 그는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고백에 지아의 마음은 아릿해졌다. 그녀는 그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의 사고는 두 사람에게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이제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되었다. 김 회장이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준의 보호를 받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싸우는 아버지의 딸이자 강인한 건축가였다. 그들의 연대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날 저녁, 지아와 태준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를 점검했다. 건설 현장의 잦은 사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그러던 중 지아는 아버지의 설계 도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면 한 구석에 작게 그려진 낡은 우물 그림. 그 우물은 그녀가 어린 시절 공장 부지에서 놀던 곳에 있던 것이었다. 이 우물,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쓸모없는 것은 설계에서 빼버리셨는데
이 우물만큼은 늘 도면에 남겨두셨어요. 지아의 말에 태주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낡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우물 그림 옆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함께 담비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지아는 담비라는 글자를 보며 흠칫 놀랐다. 담비는 어린 시절 그녀가 키우던 진돗개의 이름이었다. 담비,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었는데 아버지가 왜 강아지 이름을 도면에 남기셨을까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지아를 향해 말했다. 그 우물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비라는 이름이 암호일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우리 둘이 함께 현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낡고 폐허가 된 공장 부지는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도면을 들고 우물이 있던 곳을 찾아갔다. 우물은 이미 흙더미에 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아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 그들은 삽을 들고 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한참을 파내려 가자 흙더미 속에서 낡은 돌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돌덩이에는 십자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양은 아버지의 설계도면 구석에 그려져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태주는 돌덩이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상자를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상자가 열렸을 때 그 안에는 빛바랜 종이 뭉치들과 함께 낡은 디지털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김 회장의 죄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담비가 우물가에서 장난치며 짖던 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던 아버지와 태준의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태준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싸워왔던 것이다. 지아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빛바랜 종이뭉치들과 함께 20년도 더 되어 보이는 구형 디지털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아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보물처럼 빛나 보였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굳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든 채 공사 현장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곧바로 H테크 그룹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지아는 태준이 건넨 오래된 노트북에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작동이 될까 싶었지만 다행히 저장 장치 안의 데이터는 무사했다. 화면에는 희망의 공장이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설계 도면과 함께 수많은 엑셀 파일, 그리고 비디오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비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비디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건축 재료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환한 미소를 띤 김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지아는 비디오를 보며 치를 떨었다. 아버지는 그를 가장 신뢰했지만 김 회장은 이미 그때부터 아버지의 기술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엑셀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파일 안에는 담비라는 이름의 시트들이 여러 개 있었다. 시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단순한 장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규칙한 배열이었다. 지아는 그것이 아버지의 비밀 장부임을 직감했다. 아버지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하지만 암호로 되어 있어 그녀의 힘으로는 해독할 수 없었다. 이게 뭘까요? 단순한 장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지아의 말에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들의 첫 만남에서 자신이 했던 말, 자고 싶다는 말이었다. 어린 시절 그들이 함께 놀던 우물가에서 아버지와 담비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 아버지는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며 웃으셨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빠가 나중에 너희에게 남긴 선물을 찾으려면 담비랑 자고 싶다고 말해야 해. 그러면 아빠의 비밀 지도가 나타날 거야. 태주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기억을 잊고 살았다. 아니, 애써 잊으려 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그 모든 기억을 봉인해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지아를 만난 순간 그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금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그 말을 했던 것이다. 혹시나 그녀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해서. 담비, 자고 싶다. 태주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아니, 우리 셋만의 암호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과 그리고 저의, 당신의 아버지가 남기신 비밀 장부의 비밀번호일 겁니다.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얽혀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태주는 담비랑 자고 싶다라는 암호를 입력했다. 그러자 화면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숨겨진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의 이름은 비밀의 방이었다. 비밀의 방 폴더 안에는 김 회장이 아버지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버렸던 모든 비리들과 함께 사고를 조작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동료들을 매수해 건설 자재를 빼돌리고 고의적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장치를 훼손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구조를 방해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비디오 녹취록, 통화 기록, 그리고 은밀한 자금 거래 내역까지. 김 회장이 얼마나 철저하고 악랄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지아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화면 속의 기록들을 보며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듯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었군요. 김 회장은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의 지아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태주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슬픔을 함께했다. 그들이 아버지의 비밀 장부를 해독하고 있을 무렵 김 회장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H테크 그룹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지아와 태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준이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아내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오른팔 이 전무를 시켜 그들을 미행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무는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지아와 태준의 사무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해독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그들이 낡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전무는 즉시 김 회장에게 보고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죄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전무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증거를 빼앗아 오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새벽, 지아와 태주는 비밀 장부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의 문이 강제로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 전무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향해 다가갔다. 지아는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다. 태주는 그녀를 보호하며 남자들과 맞섰다. 하지만 상대는 숫자가 많았고 태주는 곧 제압당했다. 그들은 태준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지아의 손에서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지아는 아버지의 유산이 담긴 노트북을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품에 꼭 안고 남자들에게 맞섰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소리는 어린 시절 그녀의 곁을 지켰던 담비의 짖음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 한 명이 들이닥쳤다. 그는 지아가 며칠 전부터 사무실에서 키우기 시작한 유기견 담비였다. 담비는 맹렬하게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담비는 남자들의 다리를 물고 짖으며 그들을 공격했다.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담비의 공격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탓해주는 몸을 일으켜 남자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담비의 활약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지아는 담비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다. 태주는 담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아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유산은 단지 노트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담비는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남긴 또 하나의 선물이었나 봅니다. 지아는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담비의 따뜻한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느꼈다. 담비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꿈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그녀의 소중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이제 담비와 함께 김 회장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낡은 작업실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한태주는 다친 몸을 이끌고 엉망이 된 사무실을 정리했고 이지아는 품에 안은 담비를 토닥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담비는 그녀의 품에 안겨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담비, 정말 고마워. 지아는 담비의 털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담비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뺨을 핥았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지아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고 담비라는 충직한 보호자까지 생겼다.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해졌다. 그들은 노트북을 점검했다. 다행히 남자들이 노트북을 빼앗아가지 못했고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비밀의 방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 회장이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꾸민 모든 음모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에는 김 회장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팔인 이 전무와 몇몇 정치인들까지 얽혀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사고로 위장된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카르텔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건 김 회장 한 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군요.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아는 놀라움과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그들의 꼭두각시였을 겁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방역에 나섰다. 그들은 노트북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고 김 회장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료를 조사했고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 거대한 악의 축을 뿌리 뽑는 것이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아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사고가 있기 전 아버지께서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접촉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J와 H였다. 지아는 그 이름들을 보며 흠칫 놀랐다. J는 그녀의 이름 지아였고 H는 태준의 이름 태준이었다. 아버지는 마치 그들에게 미래의 비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일기장에 그들의 이름과 함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조아 H, 너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희망의 공장을 완성하고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열쇠는 너희에게 있다. 지아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함께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와 태준을 믿고 그들에게 희망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태준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당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얻은 힌트를 바탕으로 김 회장의 비리 장부와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을 찾아냈다. 비밀 장부에는 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출처는 바로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김 회장은 아버지의 회사를 불법적으로 인수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검은 돈으로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웠던 것이다. 그들은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을 맞췄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거들을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하느냐는 것이었다. 김 회장과 그를 둘러싼 세력은 너무나도 막강했다. 그들이 증거를 공개하더라도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는 H테크 그룹의 신사옥 건설 착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 회장과 관련된 모든 언론사 기자들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태준의 말에 지아는 불안함을 느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먼저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있었고 태준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담비가 있었다. 담비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그들이 입을 옷을 준비하는 동안 꼬리를 흔들며 그들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마치 그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듯했다. 태준은 담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가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은 당신 아버지의 승리이자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지아는 태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슬픈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작인 희망의 공장, 스케치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태준과 함께 김 회장에게 복수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들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H테크 그룹의 신사옥 건설 착수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모든 이의 시선은 단상에 선 한태준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지아가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작인 희망의 공장, 스케치가 들려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태준은 신사옥 프로젝트의 비전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꿈을 담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기자회견장 맨 앞줄에 앉아있는 김 회장을 향했다. 김 회장은 태준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태준이 무언가 수상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희 H테크 그룹의 신사옥 프로젝트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건축가 이정우 박사님의 유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태준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이정우 박사의 이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정우 박사는 한때 천재 건축가로 불렸지만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이지아가 바로 이정우 박사의 딸이라는 사실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다. 10년 전 이정우 박사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배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태준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뒤덮였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헛소리야, 한태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김 회장의 당황한 모습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다. 태준은 김 회장의 외침을 무시하고 지아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지아는 굳건한 표정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정우 박사의 딸, 이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과 함께 김 회장님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지아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단상에 올려놓고 비밀의 방 폴더를 열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아버지의 비디오 녹취록, 김 회장이 자재를 빼돌리고 사고를 조작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에 대비해 남기신 증거들입니다. 김 회장님은 아버지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구조를 방해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김 회장을 향해 외쳤다. 김 회장님, 당신은 제 아버지의 꿈과 명예, 그리고 삶까지 모두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서서 죄를 인정하고 사죄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드리워진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며 분노와 함께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한태준과 이지아를 향해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태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 가십니까, 회장님? 아직 기자회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태준은 지아를 보호하며 남자들과 맞섰다. 하지만 상대는 숫자가 많았고 태준은 곧 위험에 처했다. 그 순간 지아는 단상 위에서 아버지의 스케치를 손에 든 채 태준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들에게 소리쳤다. 멈춰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김 회장처럼 죄를 짓고 싶어요. 지아의 외침은 남자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김 회장의 분노에 찬 외침에 다시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태준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은 김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김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게 끌려갔다. 한태준, 이지아, 너희들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기자회견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기자들은 김 회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태준은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강인함에 존경을 표했다. 지아는 태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아와 태준은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곁에는 담비가 꼬리를 흔들며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텅 빈 사무실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태준은 지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대로 당신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이나 슬픔이 아닌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숙명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밤 지아는 아버지의 희망의 공장 스케치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곁에는 태준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고 담비라는 충직한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설계할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이지아와 한태준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김 회장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정우 박사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천재 건축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지아와 한태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희망을 전해주었다. 지아는 H테크 그룹의 프로젝트 총괄 건축가로서 희망의 공장, 재건축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과 철학을 현실로 구현하고 싶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아버지의 유작인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인 기술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했다. 재료 하나, 벽돌 하나까지도
아버지의 정신이 깃들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태주는 그녀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이제 지아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 동반자였다. 어느덧 프로젝트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낡고 폐허가 되었던 공장 부지는 지아의 손길 아래 아름다운 미래 도시로 탈바꿈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꿈꿨던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섰고 도시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지아, 그리고 태준의 손길이 깃든 희망의 공장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서린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공식적인 완공식이 열리던 날, 지아는 단상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태준과의 만남과 진실을 밝혀냈던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곁에는 태준이 서 있었고 그의 품에는 담비가 안겨 있었다. 담비는 꼬리를 흔들며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완공식이 끝난 후 지아와 태준은 조용히 희망의 공장,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완공된 건물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10년 전 지아가 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희망과 사랑이 깃든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지아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난 10년의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겨낸 용기와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태주는 지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 자고 싶다는 말,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습니까?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연결하는 암호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알아요. 그건 당신이 저에게 보내는 신호였죠. 우리 둘만의 비밀 암호. 당신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싸워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거예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을 그녀의 품에서 녹여냈다. 지아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그날 이후 지아와 태주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건축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사무소의 이름은 희망이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건축물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업실에는 항상 담비가 함께했다. 담비는 그들의 가장 충직한 동반자이자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였다. 지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슬픈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위대한 건축가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태준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함께 희망의 공장 옥상에 다시 올라갔다. 지아는 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남긴 꿈 덕분에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희망의 공장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다.